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양자 물리학이 더 이상 혼란스러운 기이한 현상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단순하고 우아한 진리로 다가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복잡한 수학이나 추상적인 이론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파동, 입자, 이중성, 관찰자 효과, 얽힘, 중첩 등 모든 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통찰을 보여드리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통찰을 이해하게 되면 다시는 모른 척 할 수 없을 겁니다. 양자 물리학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현실, 즉 고체 명확한 위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양자 현상을 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자 현실은 일상적인 현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상하고 역설적이며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게 될 무언가를 이해하기 직전의 그 느낌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양자적 이해를 여는 열쇠를 곧 받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고급 물리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혼란은 복잡함에서 오고 명확함은 단순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명확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은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하고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즉 물체, 입자, 심지어 여러분 자신까지도 확정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관찰될 때 비로소 확정적인 것이 되는 가능성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묘한 양자 현상은 이 하나의 진리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파동 입자 이원론, 입자가 사물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파동, 즉 여러 잠재적 상태로 존재합니다. 관찰될 때 가능성은 확정적인 것, 즉 입자가 됩니다. 관찰자 효과, 관찰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불가사의한 것이 아닙니다. 관찰은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존재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짓습니다. 얽힘이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분리된 것들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 양자 물리학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통일된 장 안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현상을 따로따로 배우고 서로 다른 미스터리처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것입니다. 현실이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결과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현실이 가능성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양자 물리학은 혼란스러운 현상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우아하고 단순하며 아름다운 진리가 됩니다. 현실은 가능성이다 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모든 양자 현상을 설명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여러 미래가 똑같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존재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쪽이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가능성이라는 것을 직접 인지한 것입니다. 두 가지 미래 모두 당신의 선택이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일상생활 속 양자 물리학이죠. 예상과 다르게 일이 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현실이 재구성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죠. 결과가 X일 거라고 확신했지만 Y가 일어났고 그 Y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X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는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존재했고 실제로 나타난 것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예측했던 특정한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의 장 중에서 최적의 가능성이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타이밍이나 우연의 일치로 나타나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우연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딱 필요한 사람 정보 또는 기회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 당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가능성들이 조직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유는 가능성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식에 따라 조직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평소보다 덜 견고하게 느껴지는 순간 물리적인 사물, 자신의 몸 또는 주변 환경이 평소 인식하는 것보다 더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변형된 의식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한 지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마치 실체처럼 보이는 환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형체를 갖추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논리가 아닌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예감은 확률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잠재력의 장에서 어떤 가능성이 가장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지 감지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이 나타나기 전에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 수준에서 현실을 지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경험해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직장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당신은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당신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는지는 상황과 관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의 정체성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현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작동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양자 현실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양자역학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양자 물리학은 추상적인 이론을 넘어 이미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자 물리학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 보였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양자 물리학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상 현실을 위한 틀을 사용하여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상 현실, 즉 고체, 명확한 위치, 예측 가능한 인과관계의 세계는 창발적 현상입니다. 양자적 가능성이 이미 구체적인 형태로 응축된 거시적 규모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고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양자 수준에서 현실은 일상 경험이 시사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틀로 양자 수준을 이해하려는 것은 개별 파도만 보고 바다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 현상 아래에 숨겨진 근본적인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설명이 양자적 행동을 고전적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입자는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입자와 파동이라는 고전적 개념을 사용하려다 보니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입자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에 따라 파동처럼 또는 입자처럼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양자역학을 고전적인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가능성으로 인식하는 순간 혼란은 사라집니다. 양자역학이 불가능해 보이는 유명한 사고 실험들, 예를 들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경우,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경우 등은 고양이나 입자가 관찰 전에 확정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만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입자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면 역설은 없습니다. 여러 가능한 상태가 잠재적으로 공존하다가 관찰을 통해 하나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가능성이라는 사실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양자역학의 수학적 개념들, 즉 파동 함수, 확률 분포, 불확정성 원리조차도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수학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확정된 사물을 위해 설계된 틀을 사용하여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설명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확률 파동, 잠재력장, 그리고 그것들이 관찰을 통해 어떻게 명확한 결과로 수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수학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혼란스러웠던 것이 명확해집니다. 양자 물리학을 배우는 여정 전체는 마치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것처럼 사물의 현실이라는 틀로 가능성의 현실을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웠던 것도 당연합니다. 잘못된 해석의 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올바른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사물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정보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 개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제대로 와닿지 않는 설명들을 읽고 거의 이해한 것 같지만 완전히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틀로 전환할 준비가 되도록 이끌어준 필수적인 마찰이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비로소 가능성의 틀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혼란은 명확함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함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개념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인식하는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주변의 사물, 벽 혹은 자신의 손을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세요. 평소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확실히 존재하는 단단한 물체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관찰을 통해 일시적으로 형체를 갖춘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당신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같은 물체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덜 단단하고 더 유동적이며 잠재력으로 가득 차 생동감 넘칩니다. 그 전환은 양자적 이해가 개념에서 경험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이 호흡이 확정된 나에게 일어나는 미리 정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것은 가능성의 장이 당신이 지금 나라는 일시적인 형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 호흡이라는 경험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입니다. 호흡과 호흡하는 행위 모두 이 순간 확정되는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호흡에 대한 느낌을 변화시킵니다. 더욱 기적적이고 더욱 불가능해 보이며 더욱 양자적인 느낌으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물 중심적 틀에서 가능성 중심적 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물 중심적 틀은 단단한 물체가 관찰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법칙에 따라 확정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가능성 중심적 틀은 잠재력의 장이 존재하며 관찰은 양자 원리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특정한 발현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이 두 틀은 현실에 대한 완전히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사물 중심적 틀은 당신이 종속된 고정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가능성 중심적 틀은 의식에 반응하는 유동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사물 중심적 틀은 당신을 상황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가능성 중심적 틀은 상황을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드러냅니다. 사물체계는 양자 행동이 사물체계의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반면 가능성 체계는 가능성 행동이 양자 실험에서 드러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물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가능성 중심적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물리학을 더 잘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현실을 가능성으로 진정으로 인식할 때 모든 것과의 관계는 믿음이 아닌 직접적인 지각으로 변화합니다. 더 이상 고정된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양자적 각성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3년 전 양자 물리학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완전히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며 책을 읽고 강의를 보고 입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론을 반복하고 실험을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미스터리에 대한 사실들을 암기하는 것 같았지 진실을 파악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파동 입자 이원론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관찰자 효과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얽힘은 제가 알고 있던 현실의 모든 것을 뒤집는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잎이 사물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그것들이 가능성이라면 어떨까? 단순히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더 이상 단단한 물체로 보지 않았다. 나무잎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의 장, 그리고 바람은 그 가능성들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로 보였다. 나무잎은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가능성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움직임을 포함한 구체적인 형태로 응축되고 있었다. 같은 관찰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식이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혼란스러운 현상이 명확해졌다. 파동, 입자, 이원성, 역설이 아니었다. 입자는 때때로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입자는 가능성이다. 관찰될 때 특정한 위치, 즉 입자로 응축되는 가능성의 파동이다. 관찰자 효과,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 관찰은 미리 존재하는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관찰은 가능성을 구체적인 현상으로 구체화합니다. 관찰과 독립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관찰을 통해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얽힘이요? 상호작용한 두 입자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신비롭게 소통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통일장 안에서 서로 연결된 가능성들입니다. 하나를 관찰할 때 두 입자 모두를 포함하는 가능성이 구체화되므로 두 입자는 상관관계가 있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소통이 아니라 공유된 가능성장을 통한 상관관계입니다. 중첩이요?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관찰이 특정한 위치를 구체화하기 전까지 가능성장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여러 가능성이 잠재력으로 공존합니다. 관찰은 하나의 가능성을 구체화합니다. 입자를 사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가능성으로 인식하면 완전히 논리적입니다. 저는 아마 1시간쯤 그 자리에 앉아 나무숲을 바라보며 현실에 대한 제 모든 이해가 재정립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더 이상 이상한 물리학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사물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꿰뚫어 보면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단순해졌습니다.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아하다는 의미에서 단순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진리. 이제 현실은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진리가 어떻게 지난 한 세기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주요 양자 현상을 설명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물리학 전공 학생보다 양자 물리학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현상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 설명. 빛은 때때로 파동이고 때때로 입자가 아닙니다. 빛은 가능성의 장, 즉 잠재적 상태의 파동입니다. 빛이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모든 가능한 경로가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빛이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지 관찰하면 가능성은 확정된 경로, 즉 입자로 수렴됩니다. 이중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관찰되지 않은 가능성은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찰된 가능성은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관찰자 효과 설명. 관찰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은 가능성을 특정한 형태로 수렴시킵니다. 관찰 전에는 전자는 가능성의 장으로 존재합니다. 특정 확률 범위 내에서 어디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관찰은 위치를 확정짓습니다. 전자는 관측 전에는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위치는 관측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는 관측이 전자를 교란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관측이 전자의 위치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전자의 위치가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첩 원리 설명. 입자가 마법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장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각 위치에서 서로 다른 확률을 가집니다. 여러 가능한 위치가 잠재적인 상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통해 하나의 위치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입자가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장이 그러하듯 관찰을 통해 하나의 잠재적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분산된 잠재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얽힘 원리 설명. 얽힌 두 입자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통신하는 별개의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통일된 장 안에서 서로 연결된 가능성입니다. 현실로 나타난 후에는 별개로 보일지라도 가능성의 차원에서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관찰할 때 두 입자 모두를 포함하는 가능성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두 입자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분리된 적이 없는 공유된 가능성의 장을 통한 상관관계입니다. 불확정성 원리 설명.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완벽한 정확도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자 수준에서 입자는 측정 가능한 확정된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위치를 정밀하게 관측하면 위치의 가능성들이 확정된 상태로 수렴하게 되고 그 결과 운동량의 가능성들은 더 넓게 퍼져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량을 정밀하게 관측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측정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정짓고자 하는 시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한 속성이 확정될수록 그와 상반되는 속성은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양자 터널링 설명. 입자가 통과할 수 없어야 하는 장벽을 통과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장은 장벽 너머로 점점 더 멀어지면서 확장됩니다. 입자가 장벽 너머에 나타날 수 있는 작은 확률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관측은 장벽 앞에서 입자의 출현을 포착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장벽 너머에서 입자의 출현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입자가 단단한 장벽을 터널링한 것이 아닙니다.
장벽 너머의 가능성이 존재했고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파동 함수의 붕괴 설명. 파동 함수는 물리적인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자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상태, 즉 가능성의 장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붕괴는 물리적 과정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현상입니다. 파동 함수는 확률을 나타냅니다. 관찰은 하나의 확률을 현실로 만듭니다. 붕괴는 잠재적인 파동 함수가 실제 발현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상하고 불가능하고 역설적으로 보였던 모든 양자 현상은 현실이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해됩니다. 가능성은 양자 실험에서 보여주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양자 역학적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사물의 틀로 가능성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양자 물리학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인류가 발견한 현실 작동 방식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우아하고 단순한 설명입니다. 양자 역학적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양자 현상이 이제 간단하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하거나 역설적으로 들렸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관찰은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라는 말이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두 번째 징후, 양자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이나 관찰자 효과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물리적 대상은 덜 단단하게 느껴지고 상황은 더 유동적으로 느껴지며 자신의 정체성도 더 변화무쌍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을 단순히 지적으로 가능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념이 경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동시성이 양자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는 이전에는 불가사의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의식을 중심으로 가능성 장이 조직화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의식은 가능성 장의 일부로서 어떤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조직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일치하는 상황으로 축소됩니다. 다섯 번째 징후, 현실화가 마법이 아닌 논리적인 것이 됩니다. 현실이 의식이 축소시키는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하면 현실화는 더 이상 불가사의한 힘이 아닙니다. 의식과 가능성 장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입니다. 당신은 마법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지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 양자역학 해석에 대한 논쟁을 멈춥니다. 코펜하겐, 다중세계, 파일럿 웨이브, 이러한 해석들은 예전에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같은 근본적인 진실을 설명하려는 서로 다른 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가능성입니다. 해석 자체보다 가능성이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징후, 이해하는데 수학은 필수가 아닙니다. 양자 수학이 가능성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량화한 것입니다. 이해가 수학보다 앞섭니다. 여덟 번째 징후, 일상생활에서 양자 현상을 발견합니다. 일상 경험 속에서 양자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의사결정은 가능성을 붕괴시키는 과정입니다. 주의 집중은 잠재력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관찰입니다. 관계는 얽힌 가능성의 장입니다. 양자는 실험실만의 현상이 아니라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아홉 번째 징후, 양자에 대한 혼란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해가 안 돼라는 호기심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 라는 호기심입니다. 질문이 좌절감을 주는 대신 흥미로워지는 것이죠. 열 번째 징후, 고전적 현실보다 양자 현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인 인식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양자역학은 이상한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자역학이 근본적인 현실이며 일상 경험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물 중심의 틀보다 가능성 중심의 틀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 중 8가지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양자 물리학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를 심화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배우는 단계에서 양자적 이해를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양자적 명료함을 유지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자적 이해를 영구적으로 명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항상 현실은 가능성이다에서 시작하십시오. 즉시 이해할 수 없는 양자 현상을 접할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현실은 가능성이다. 그런 다음 이 상황에서 가능성이 어떻게 작용할지 질문하십시오. 거의 항상 그 작용 방식이 명확해집니다. 혼란은 이 근본을 잊고 양자적 행동을 사물의 행동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가능성의 틀로 돌아가면 명료함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원칙, 관찰은 기록이 아니라 확정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를 명확하게 만드는 전환점입니다. 관찰을 기존 현실을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찰을 가능성을 특정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십시오. 관찰과 독립적인 현실은 없습니다. 관찰을 통해 확정되는 가능성의 장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원칙을 확고히 하면 모든 양자 실험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세 번째 원칙, 양자 수준에서 분리는 환상입니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분리되어 보이는 것들은 양자 차원에서는 서로 연결된 가능성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관찰하는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자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은 자신이 경험하는 물리적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통합된 가능성 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근본적인 통일성을 인식하면 얽힘이 명확해지고 모든 양자 상관관계가 이해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함께 작용합니다. 첫 번째 원리인 가능성은 두 번째 원리인 관찰을 통해 확정되며 세 번째 원리인 통합된 장 안에서 확정됩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을 세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을 기초로 삼는 한 양자적 행동은 다시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자적 이해가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바뀔 때 실제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만족뿐 아니라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변화, 현실화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의식이 가능성 장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인식하면 현실화가 이치에 맞게 됩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관찰과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없애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체합니다. 두 번째 변화, 결정이 쉬워집니다. 모든 선택은 어떤 가능성을 경험으로 구현할지 고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옳고 그른 선택은 없고 단지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 어떤 가능성을 경험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변화, 상황이 더욱 유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고정되어 있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들이 사실은 재구성될 수 있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가능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상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구현된 가능성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며 의식과 관찰의 변화를 통해 다른 가능성들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 동시성이 길잡이 시스템이 됩니다. 동시성을 당신의 의식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가능성의 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우연은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 정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동시성을 실용적인 항해 도구로 읽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미래는 당신이 나아가야 할 미리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한 방식을 조직할 수 있으므로 불안해할 만한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 과거가 영향력을 잃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결정짓는 확고한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전 순간에 존재했던 가능성들이 응축된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응축되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의 집합입니다. 이는 과거의 패턴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주고 매 순간 다른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일곱 번째 변화,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가 현재의 관찰과 맥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정체성 패턴을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다양한 면모를 표현하고
정체성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이점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적 이해가 지적인 개념에서 실제적인 인식으로 옮겨갈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현실을 가능성으로 진정으로 인식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경험이 변화합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즉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 물리학을 단순히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심오한 깨달음, 통찰력에 도달했습니다. 궁극적인 진실은 현실이 가능성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진실은 당신 자신이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관찰하는 의식도 아니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별개의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개별적인 관점이라는 일시적인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외부 현실, 즉 입자, 파동, 관찰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심오한 의미를 놓친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식은 가능성의 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당신은 양자 현실을 관찰하는 의식을 가진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개인이라는 일시적인 형태를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는 양자 현실입니다. 외부 현실을 관찰하는 분리된 관찰자로서의 당신이라는 틀 전체는 양자 물리학이 해소하는 환상일 뿐입니다. 양자 수준에서는 오직 통일된 가능성장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가능성장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무한한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의식이 분리된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과 현실이 서로 다른 발현 수준에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자를 관찰할 때 통일장은 스스로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은 가능성을 축소시키는데 이는 가능성장이 관찰이라는 렌즈를 통해 어떤 가능성을 경험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분리는 없고 단지 가능성장이 스스로를 탐색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두 입자는 신비롭게 상관관계를 갖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두 입자로 나타나는 통일장입니다. 통일성이 근본적입니다. 분리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첩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능성장은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가능성장의 관점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가능성장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관점에서는 가능성이 특정한 경험으로 축소됩니다. 둘 다 동시에 참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인 동시에 특정한 형태로 응축된 현현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양자역학적 현실입니다. 핵심은 양자 물리학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자 물리학 그 자체, 즉 일시적인 형태를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는 가능성의 장필드로 인식하십시오. 외부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적인 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개념이 아닌 직접적인 알무로 다가올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양자 우주 속에 제한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경험하는 양자 우주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영원히 명확하게 유지하는 한 가지 연습법이 있습니다. 매일 양자 인식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면 충분하고 영구적으로 명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본 원리를 기억하기. 30초. 마음속으로 현실은 가능성이다. 관찰은 확정성을 만들어낸다. 모든 것은 통일장이다. 라고 되뇌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기본입니다. 매일 이 원리들을 기억하면 혼란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현재 순간의 가능성을 알아차리기. 30초. 지금 처한 상황을 살펴보세요. 이 상황은 가능성이 응축된 것이지만 다른 가능성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현재 나타난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장이 현재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견고함 아래 숨겨진 유동성을 느껴보세요. 3단계. 30초 동안 자신을 가능성으로 관찰하세요. 나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나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나는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신을 견고한 실체가 아닌 가능성으로 느껴보세요. 4단계. 30초 동안 통일성을 느껴보세요. 모든 것이 분리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통합된 가능성의 장임을 인식하세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 의식과 현실, 나와 모든 것 사이에는 실제적인 분리가 없습니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래 숨겨진 연결성을 느껴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매일 2분씩만 투자하세요.
이 연습은 고전적 사고방식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막고 양자적 이해를 명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실제 본질을 매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되새김질은 경고함과 분리라는 습관적인 환상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인식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양자적 명료함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집단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의 이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고전적 틀, 즉 견고한 사물, 고정된 현실, 분리된 개인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틀은 분리, 경쟁, 통제에 기반한 특정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틀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양자적 차원에서 현실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가능성으로, 관찰을 창조적인 행위로, 통합을 근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양자적 이해로의 전환은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집단의식이 고전적 틀에서 양자적 틀로 전환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분은 성우자이자 얼리어답터이며 첫 번째 물결입니다. 양자적 명료함을 얻는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양자적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명료함은 여러분 이후의 수백만 명에게 양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양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말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삶을 고정된 한계가 아닌 가능성의 장으로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지는 이전에는 없었던 양자적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양자 물리학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양자적 이해를 실천하며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은 집단의식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충분한 개인이 현실을 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집단 행동은 변화합니다. 경쟁은 당열이 인식됨에 따라 감소합니다. 통제는 흐름이 이해됨에 따라 감소합니다. 미래는 미리 정해진 파멸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두려움은 감소합니다. 집단 차원에서 고전적 틀에서 양자적 틀로의 전환은 어떤 기술이나 정치 체제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문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양자적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그 변화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임계 질량에 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자적 차원에서의 봉사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덜 정확한 이해에서 더 정확한 이해로 나아가는 집단적 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송을 완료하고 있지만 사실 당신의 양자적 이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혼란이 사라지고 명확해졌으므로 양자 역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씨름하는 대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쉬워져서가 아니라 현실을 사물 중심에서 가능성 중심의 현실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양자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양자적 명료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전적 환상을 꿰뚫어 양자적 진실을 보는 것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혼란은 끝났습니다. 명료함이 시작됩니다. 현실을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순간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명료함을 적용하십시오. 양자 물리학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삶을 헤쳐나가는 실질적인 지혜가 되도록 하십시오. 현실은 가능성입니다. 관찰은 명확성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은 통일장입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하며 진실합니다.